여러분께서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과일 섭취를 중단하고 계신가요? 잠시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단축시키는 길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과일들, 그리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신체가 에너지를 유지하도록 돕는 과일들을 공유하겠습니다. 혈당 수치가 걱정되어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과일을 완전히 피하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측정된 하나의 수치 때문에 건강한 과일들을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당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체는 두려움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73세의 한미자 씨를 기억합니다. 3개월 전 정기 검진 이후 김영수 의사는 공복 혈당 수치가 약간 높다고 약 112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즉시 그녀는 모든 과일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제철 과일을 꾸준히 먹으며 그것을 자연의 약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혈당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녀는 작은 사과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모두 끊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몸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머리가 흐릿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 단 1시간 만에 시야가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전신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이는 반응성 저혈당의 신호로 마치 보이지 않는 급행열차처럼 신체를 당뇨 위험으로 밀어넣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당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과일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체는 과일에서 오는 자연적인 당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배관이 막히지 않기 위해 물이 일정하게 흘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면서도 매 끼니마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일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느끼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서 혈당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는 30세 이상 성인 중 약 600만 명이 당뇨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추가로 약 400만 명이 매우 불안정한 경계선 상태, 즉 당뇨 전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거의 2억만 명에 달합니다. 즉 3명 중 1명은 이 질환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수치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 부혹해서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의 일부 분들은 대구에 사는 73세 한미자 씨처럼 김영수 의사가 혈당이 약간 높다고 말하자마자 과일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사과도 먹지 않습니다. 배도 먹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단맛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손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절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 누전을 걱정해서 집 전체의 전원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장과 같습니다. 과일에서 오는 자연적인 당은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안정적인 연료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끊게 되면 그 공장은 불안정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결코 과일을 먹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에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먹는가, 언제 먹는가,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명확하게 한 걸음씩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 주의가 필요한 과일의 종류, 식이섬유, 비타민, 그리고 느린 흡수 속도로 인해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과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중 구체적인 섭취 방법, 하나의 생활 일정처럼 신체가 혈당 충격을 받았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마치 막혔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배관과 같은 상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한 가지 습관을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과일을 섭취하면서도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마치 한미자 씨가 점차 자신의 몸의 균형을 되찾은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한번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기대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몸을 알고 부엌에서부터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께 매우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혈당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모든 과일이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다고 알려진 종류라도 잘못 섭취하면 여전히 신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약 여러분께서 혈당이 높은 징후가 있다면 입에 넣기 전에 반드시 멈추고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감각에 따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합니다. 수박.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시원하고 달고 수분이 많아 편하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함정이 됩니다. 수박의 혈당지수 GI는 약 70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박 한 조각은 한 공기의 밥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그러나 그 안의 당은 용해된 형태입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설탕을 넣으면 바로 녹는 것처럼 체내에서도 동일합니다. 천천히 소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처리될 필요도 없습니다. 곧바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이때 신체는 비상 스위치를 켤 수밖에 없습니다.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급격히 분비해야 합니다.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마치 공장이 계속해서 야근을 강요받는 것과 같습니다. 쉬지 못합니다. 회복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즉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과부하가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혈당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수박은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바나나, 익숙하고 편리하며 많은 분들이 영양이 좋고 식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일입니다. 맞습니다. 식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이상 가벼운 과일 한 개가 아닙니다. 바나나 한 개는 하나의 압축된 에너지 덩어리와 같습니다. 대부분이 탄수화물입니다. 바나나의 혈당부와 GL는 약 11.7입니다. 반면 사과는 약 5 정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바나나는 사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입니다. 이 그룹의 특징은 익을수록 더 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며칠 두면 껍질이 검게 변하고 훨씬 더 달아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나나 속 전분이 점차 단당류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더 익을수록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최대치로 올린 것과 같습니다. 당이 더 빠르게 들어오고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신체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만약 아침에 매우 잘 익은 바나나를 하나 섭취한다면 그날 하루 동안 혈당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여러분께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증상이 나타난 후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의 시기는 운에 맡길 때가 아닙니다. 식탁 위에 작은 선택 하나가 안정된 하루가 될지 피로한 하루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포도와 건포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도입니다. 작고 달고 먹기 쉽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포도 한 송이가 놓였을 때 여러분께서는 오칠할에서 멈추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집어먹다가 언제 다 먹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60세 이후의 분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포도의 혈당부와 GL는 약 8.3입니다. 사과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포도에는 포도당, 글루코스과 과당 프룩토스 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포도당은 혈액으로 매우 빠르게 들어가고 과당은 간으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한쪽에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간의 지방으로 서서히 축적됩니다. 마치 배관에서 물이 강하게 흘러가면서 동시에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방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신체는 대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중 타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포도는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도를 건조시키면 수분이 사라지고 당은 농축됩니다. 작은 한 스푼의 건포도는 하나의 사과와 비슷한 수준의 탄수화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작기 때문에 보통 한 줌을 집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빠르게 섭취됩니다. 신체가 브레이크를 걸기도 전에 말입니다. 건포도의 GL은 약 11.7에 달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벼운 간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한 번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작을수록 더 많이 먹기 쉽고 더 큰 실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와 액체 형태의 과당이 포함된 음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과일 주스는 더 이상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액체 형태의 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집에서 직접 갈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체는 직접 만든 것과 외부에서 구매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흡수 속도에 반응할 뿐입니다. 과일을 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가 바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은 곧바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형 음식은 씹고 소화하고 위를 거쳐 장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주스는 어떨까요? 곧바로 흐릅니다. 빠르게, 거의 통제 없이. 그래서 같은 사과라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신체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병에 담긴 주스들은 액체 형태의 과당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농축된 당의 형태입니다. 체내에 들어오면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지방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가 점차 인슐린 저항성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체가 인슐린의 신호를 점점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가 느슨해져서 켜도 이전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즉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경고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주스는 성분은 비슷할 수 있지만 신체가 흡수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하며 그리고 더 쉽게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명확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일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갈아서 마신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과일을 음료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매우 강한 혈당 상승의 자극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가 신호를 보내고 나서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매일 그 달콤하고 순한 과일들을 꾸준히 먹는다면 몇 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이 낡은 공장에서 전기 스위치를 계속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조용히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 되면 전체 시스템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관은 강철로 된 관이 아닙니다. 부드럽습니다. 얇습니다. 손상되기 쉽습니다. 혈당이 한번 급격히 올라갈 때마다 그것은 혈관벽 안쪽을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혈관벽이 점점 손상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오래된 수도관 안에 찌꺼기처럼 달라붙습니다. 관이 바로 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아주 작은 덩어리 하나만 잘못 지나가도 심장이나 뇌가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장은 어떨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매일 계속해서 걸러야 합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물이 모두 당이 진하게 포함된 물이라면 필터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동합니다. 하지만 필터는 점점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결국 손상됩니다. 그때가 되면 신체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저녁이 되면 발이 가볍게 붓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지나칩니다. 그리고 결국 투석기계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식탁 위에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뒤쪽에 아주 미세한 혈관들은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습니다. 혈당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면 그것들은 조금씩 점점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어두운 영역이 생깁니다. 통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노년의 시기는 운에 맡길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의 과일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입맛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위한 선택입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의존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한 사례를 기억합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김순자 씨입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와 포도를 갈아서 아침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속이 편하고 흡수가 쉽다고 믿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 잔이 하루 중 혈당을 가장 크게 흔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믿어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몸을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신체를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그룹, 수박, 잘 익은 바나나, 포도와 건포도, 그리고 과일 주스입니다. 단순히 적게 먹으면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하는 방식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에 부엌에서 오래 살아갑니다. 이 내용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혈당을 걱정하는 한 분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이라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족의 부담이 하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모든 과일을 끊는 것이 안전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과일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깨끗한 배관과 같고 어떤 것은 정수기에 오염된 물을 그대로 붓는 것과 같습니다. 차이는 식탁 위의 선택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차리. 혈당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과일입니다. 왜일까요? 혈당지수 GI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약 22 정도입니다. 수박의 70이라는 수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차이는 달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에 있습니다. 체리는 천천히 이동합니다. 마치 좁은 관을 따라 일정하게 흐르는 물처럼 압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혈관에 강한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혈당부와 GL도 낮습니다. 약 3,3이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혈당은 천천히 상승한 뒤 안정됩니다. 또한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장 안의 조정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도록 돕고 이전처럼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먹는다고 해서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신체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약 8, 10개 정도
식사 후 30, 60분 사이에 섭취합니다. 공복에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계속 집어먹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적게, 그러나 올바르게. 이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자몽, 그레이프루트. 많은 분들이 지나치는 과일이지만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혈당지수 GI는 약 25입니다. GL은 약 2 정도입니다. 즉, 낮고 안정적입니다. 섭취 시 혈당에 큰 파동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기 스위치를 부드럽게 켜는 것처럼 천천히 밝아지며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자몽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는 신체의 작동 리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어긋난 공장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보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 하나 바로 느끼실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몽은 수분이 많고 약간의 산미가 있습니다. 몇 조각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포도나 바나나처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혈압약이나 혈중 지질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임의로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몽의 산성분이 약물의 작용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시기는 운에 맡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단순히 과일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달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언제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입니다. 매일 과일 접시 위에서 단 하나의 선택만 바꾸어도 신체는 한 번의 공격을 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제한이 필요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리 조정합니다. 복숭아.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복숭아라도 선택하는 방법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드러운 복숭아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단단하고 아삭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숭아의 혈당지수 GI는 약 28에서 34입니다. 겉으로 보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조에 있습니다. 아삭한 복숭아는 촘촘히 엮인 섬유 다발과 같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필터가 그대로 유지된 정수기와 같아 물이 천천히 통과하고 유지되며 조절됩니다. 따라서 당은 서서히 혈액으로 들어가며 갑작스러운 스위치 충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복숭아는 어떨까요? 그것은 이미 마모된 필터와 같습니다. 물이 한꺼번에 흘러가듯 당이 예상보다 빠르게 흡수됩니다. 최근 연구들, 약 2022년 전후의 자료에 따르면 복숭아에는 페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혈당 불균형, 지방 축적, 만성적인 가벼운 염증과 같은 문제에 대해 신체를 조용히 돕습니다. 우리는 병이 생긴 후에야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들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올바르게 고른 복숭아 하나는 감각에 따라 고른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매일 쌓여 10년, 20년 후까지 이어집니다. 사과와 배, 매우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심하기 쉽습니다. 사과와 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두 가지의 혈당지수, GI는 약 36입니다. 가장 낮지는 않지만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안전한 범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분명히 권합니다. 한 번에 약 1, 3개 정도만 드시기 바랍니다. 좋다는 이유로 큰 과일을 통째로 드시지 마십시오. 사과와 배는 과육이 단단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씹을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보호장치입니다. 마치 조절 밸브가 있는 배관과 같습니다. 천천히 씹는 것은 밸브를 조이는 것과 같아 당이 한 번에 혈액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만약 빠르게 먹고 급하게 삼킨다면 좋은 과일이라도 신체는 과부하 상태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2017년의 한 대규모 분석에서는 사과와 배를 적절한 양으로 유지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당 이상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강조드립니다. 좋은 것이라도 과도하면 부담이 됩니다. 김영수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체는 과부하 상태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 먹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딸기와 블루베리, 가벼운 간식이 필요하면서도
안심하고 싶다면 베리류는 고려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딸기의 GI는 약 40입니다. 블루베리는 더 높아 약 53입니다. 이 수치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GI가 아닙니다. 이 작은 과일 안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대사 시스템을 위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신체가 인슐린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깨끗하게 정비한 것처럼 켜면 바로 작동하고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부 연구, 동물 모델을 포함한 실험에서는 딸기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신체의 당 처리 능력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 또한 사람을 포함한 자료에서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드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딸기 6개 정도 또는 블루베리 한 줌 정도입니다. 주 식사 후 약 2시간 뒤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맛을 즐기면서도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는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한 줌이라도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가득 먹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고구마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체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찐 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는 GI가 낮습니다. 섭취 시 당이 천천히 이동하고 신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운 경우에는 GI가 90을 넘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고구마의 전분과 당이 변화하여 더 쉽게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여과하면 물이 조금씩 통과하지만 필터를 제거하면 물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구운 고구마나 튀긴 고구마는 바로 그 필터를 제거한 상태와 같습니다. 맛은 더 달고 향도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당이 더 빠르고 강하게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는 입맛에 따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삶거나 찌는 방법이 항상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 이후 인천에 사는 73세 김순자 씨는 빠르게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주스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대신 사과일 3개를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임의로 간식을 먹는 대신 약 10개의 체리를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원칙을 지켰습니다. 주 식사 후 약 2시간 뒤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과일은 단순히 입맛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입니다. 체리, 자몽, 복숭아, 사과, 그리고 베리류입니다. 나누어 드십시오. 하루 2번으로 나누십시오. 신선한 과일 형태로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주 식사와 약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식사부터 조정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이해는 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우 구체적이고 기억하기 쉽고 유지하기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각에 따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과일 섭취 습관. 단순하지만 반드시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이미 아침 식사를 하셨다면 바로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 후 약 2시간 정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체는 하나의 공장처럼 방금 한 번의 작업을 마친 상태와 같습니다. 혈당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고 인슐린 스위치도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때 딸기오 6개 또는 체리 약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천천히 드시고 충분히 씹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빠르게 드시지 마십시오. 씹는 한 번 한 번이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침 식사 직후에 드신다면 끓고 있는 물에 설탕을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은 과부하된 전기 스위치처럼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같은 원칙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후 하루 2번째 과일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일 3개 또는 자몽 반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 신체는 과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확함이 필요합니다. 적게 먹더라도 꾸준히 많이 먹고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치 정수기와 같습니다.
천천히 걸러야 물이 맑아집니다. 한 번에 쏟아 넣으면 필터는 더 빨리 손상됩니다. 하루에 이렇게 2번이면 충분합니다. 과일을 한 접시 가득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안정성이지 과잉이 아닙니다. 노년의 시기는 신체를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피해야 할 시간대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매일 반복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첫째, 공복 상태에서 속이 빈 상태에서 과일을 먹는 것은 갑자기 당의 밸브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당이 혈액으로 곧바로 들어가 빠르고 강하게 작용합니다. 췌장은 급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마치 한 사람이 매일 밤 근무를 강요받는 것과 같습니다. 버티기 어렵습니다. 둘째, 식사 직전. 많은 분들이 소화를 돕기 위해 식사 전에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가지 당의 공급원을 겹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과일에서, 하나는 밥과 탄수화물에서 옵니다. 마치 2개의 차량 흐름이 좁은 길로 동시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체는 시간 문제입니다. 셋째, 취침 전 2시간 이내. 이것은 매우 조용히 진행되는 실수입니다. 밤에는 신체가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여전히 높다면 혈관은 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마치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압력을 받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벽은 약해지지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신장은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식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용 방법이 부족한 것입니다.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안정된 상태를 더 오랜 시간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궁금해하시는 3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묻지 않지만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들이 혈당을 서서히 흔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집에서 직접 과일 주스를 만들어 마셔도 괜찮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장되지 않습니다. 신선한 과일이고 직접 깨끗하게 준비하더라도 믹서기에 넣는 순간 식이섬유의 구조가 파괴됩니다. 식이섬유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당이 혈액으로 너무 빠르게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하지만 갈아버리면 그 브레이크는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액체는 고형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체내를 통과합니다. 한 잔의 주스는 보기에는 가볍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과일쌈 4개를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물을 최대치로 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계속 쌓이면 관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좋은 과일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정을 원하신다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통째로 드시고 천천히 씹고 적절한 시점에서 멈추십시오. 2번째 질문, 허벅지 근육이 혈당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섭취한 당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장될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저장 공간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신체의 에너지 저장고와 같습니다. 전체 근육의 2, 3 이상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걷고 일어나고 앉는 동작 하나하나가 이 저장고의 문을 열어 혈액 속 당을 일부 흡수하게 합니다. 저장 공간이 크면 당이 쉽게 들어갑니다. 작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 결과 당은 혈액에 남아 조용히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한 대규모 조사에서는 허벅지 둘레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혈당 이상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 하나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사의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올바르게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 후 피로하더라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몇 걸음 걷고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신체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3번째 질문, 식사 후 바로 움직여도 괜찮습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한 운동은 아닙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10, 20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직후는 당이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당은 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움직이면 근육이 그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빠져나갈 길을 하나 더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걷기, 몇 계단 오르내리기 또는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몇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 반복된다면 신체가 당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조용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히 하면 됩니다. 의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식사 후에 작은 걸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기까지 들으시고 말은 맞지만 실제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박민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약 2시간이 지나면 사과일 3개를 잘라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마치 물이 필터를 통과하듯 한 조각씩 내려가게 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 후 2시간 뒤 체리 약 10개를 먹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식사 후에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집 주변을 천천히 약 15, 20분 정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호흡도 조금 가빴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체는 오랫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오래된 공장과 같습니다. 다시 부드럽게 작동하려면 일정하게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2주 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 식사 후 느껴지던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신체가 마침내 올바른 방식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다면, 정말로 내일부터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남기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를 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길은 혼자 가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정 하나가 앞으로의 병상 하나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혼동 없이 말씀드립니다. 첫째,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수박, 잘 익은 부드러운 바나나, 달콤한 포도, 그리고 주스입니다. 주스는 가볍게 보이지만 체내에서는 전기 스위치를 켠 것처럼 작용하여 당이 브레이크 없이 혈액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둘째, 과일을 하루 2번으로 나누십시오. 아침 식사 후 2시간, 저녁 식사 후 2시간입니다. 한 번에 적게, 그러나 꾸준히 드십시오. 셋째, 3가지 원칙을 지키십시오. 공복에는 먹지 않습니다. 적당히 단단한 과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통째로 먹습니다. 갈지 말고 짜지 마십시오. 우리는 입을 만족시키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먹는 것입니다. 3개월 후 박민수 씨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복 혈당은 약 138에서 약 108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식사 후 느끼던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는 허벅지 둘레가 약 2cm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체에서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당을 저장하는 공간과 같습니다. 저장 공간이 넓어지면 당이 혈액 속에 떠다니지 않게 됩니다. 이분은 저에게 매우 간단한 말을 남겼습니다. 과일을 끊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잔잔하지만 안정된 미소였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부엌에서 몇 가지 습관만 조정하면 됩니다. 과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감각에 따라 먹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바꾸지 않습니다. 미리 선택합니다. 내일이 편안할지 피로할지는 오늘의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약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함께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신체가 스스로 더 잘 작동하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기원합니다. 맛있게 드시되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되 피로 없이,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스스로의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